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 관련 비슷한 강의를 여러 번 했고요. 7년 전에 제가 사실 국민대 항공과 교수님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가시기 전에 7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2016년에 발표를 했었고, 사실 오늘 그 준비를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때랑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면 지금 몇 학년이세요? 4학년. 4학년. 그러니까 이 졸업을 앞두고 사회를 이제 금방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나?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요. 한 4, 5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10분, 20분 정도는 학생들의 Q&A를 질문에 대해서 응답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50분 한다고 해서 조금 더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오래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말씀 들으신 대로 저는 그 개발자 헤드헌터고요. 개발자에 대한 온갖 여러 가지 그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뭐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오키라는 커뮤니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키 대표예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토스 등등 해서 저희가 수많은 그 회사들의 그 채용을 도와드렸고, 제가 대략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500명, 600명 정도가 제가 그 개발자들이랑 회사분들로 입사를 시킨 것 같아요. 보내드렸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제 자랑이 아니라 제 말이 허투른 말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좀 이상한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순서로 얘기가 진행이 될 거면, 그래서 개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되는 건 될 수는 있는지, 안 되면 어떤지 등등.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인생 얘기도 나와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발자, 여기 저희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일단 거의 대부분 저는 개발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적성에 난 도저히 안 맞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일단은 포커스는 개발자의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면서 직업이 아니기도 합니다. 취미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취미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 직업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도 빠진 거 있죠.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참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근데 이거를 저는 개발자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개발자가 대부분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라인, 뭐 카카오 큰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어떤 소프트웨어 코딩을 열심히 하는 그런 개발자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발자를 그 분류를 거의 운동선수 하면은 뭐 배구선수, 축구선수, 뭐 그런 구기 종목도 펜싱, 뭐 루지, 테니스, 골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만큼 개발자는 저는 다양한 분류의 개발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될 거냐, 그리고 사실 여기는 저는 진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한 그런 개발자들만 났는데,
또 이런 코딩을 하지 않는 개발자들,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기획을 한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한다. 그것도 광의의 의미로서는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분류의 개발자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처우도 다를 수 있고 한 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발자를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뭐 비즈니스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뭘로?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너 남들이 하라는 거 그냥 계속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의 개발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개발자가 왜 이렇게 떴을까? 지금 여러분들 4학년이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몇 학번이죠? 18학번. 군대 안 갔다 왔으면 1920. 컴공과가 지금 공대 탑이죠? 탑이었죠? 지금도 탑인가요? 네. 제가 10년 전에 그 헤드헌팅을 시작할 때 컴공과가 공대에서 바닥이었어요. 근데 아마 2016년도, 2014년도였나? 그때 알파고의 열풍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뭐 취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컴공과가 탑으로 갔죠. 근데 왜 이렇게 개발자들은 그 인기가 많을까? 컴공과가 인기가 높았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미래라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가 있고 무슨 그 길이 움직이고 자동차가 혼자 알아서 다니고 뭐 로봇이 다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없이 기계는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죠. 막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eating up the world.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도 평생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회사들이 미친 듯이 개발자를 뽑기 시작했어요. 이건 뉴욕 타임즈예요. 요 방금 보신 거는 뭐 GE라고 124년대, 지금 130년 됐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뭐 전에 개발자를 절대 뽑을 것 같지 않던 뭐 올리브영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런 회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유통회사들, 제조업 그냥 열심히 개발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들을 난리를 쳤죠. 그래서 전에는 eating up the world 그랬는데 집어삼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세상이다. 더 강조된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막 개발자 전성시대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근데 1년 만에 또 난리가 났죠.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하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국민대 소프트웨어 이제 전공을 하고 신입 개발자도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지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제가 그 엊그저께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그 좀 시니어 개발자 업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뭐 CTO도 하고 큰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그 한 20년 차, 한 40, 50대의 그 선배 개발자분들한테 이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이 회사들이 참고로 1년 전에는 모두 다 개발자를 찾지 못해서 미친 듯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55% 노란색 제일 큰 게 전반적으로 채용은 중단되었고 꼭 채용은 그 필요한 개발자만 뽑고 있는 상황이다 하고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 뭐 등등 하면 한 70%가 개발자를 거의 잘 안 뽑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신입 개발자는 더더욱 안 뽑겠죠.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입 개발자는 원래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 정도 좋아질 거 아니야? 당신 생각은 어떤가? 봤더니 한 2, 3년 가지 않겠냐? 한 70%. 4, 5년은 갈 것 같아도 한 10% 있었고요. 한 2, 3년은 가지 않을까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해줄게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작년에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 컴공과가 이 랭킹 20위 안에 들었었는데 다시 2023년도에는 이 영향을 받았는지 컴공과가 20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참 이거는 저는 참고로 이 세상이 저희한테 아름다운 세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은 해야죠, 그죠? 취업을 할지 창업을 할지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역량과 이런 것들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어떤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좋은 회사일까? 이 질문을 제가 누구한테 했을까요? 네, 당연히 챗GPT한테 해봤죠. 뭐 이런 답을 꺼내주더라고요. 테크니컬 챌린지, 트루 패션, 그리고 개방되어 있고 혁신적이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커리어 어드밴스먼트가 될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답이긴 한데 여기에 보상 관련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Fair compensation and incentive. 적당한 보상과 공정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거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전부 다 혁신, 개방, 도전 이런 용어들이죠. 저는 좋은 개발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 8년 전 정도에 제가 존경해 가신 우리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싹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개발자도 사실 이걸 다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거를 다 벽에 써놓고 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를 중요시하고 상대를 중요시하고 사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고 특히 사람을 어떤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과를 좀 평가받고 개발자의 의견을 듣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 소프트웨어 팔진 않죠. 카카오가 소프트웨어를 팔진 않습니다. 물론 사실 그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팔긴 합니다. 아무튼 그게 메인인 회사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그 회사의 아주 심각한 경쟁력이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 뒷단에 그 소프트웨어로 자기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회사.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보면 대부분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술 검증도 까다롭게 하고, 그 외부에 알려진 개발자들이 좋고 많이 있고 이런 여러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물론 네카라쿠베당토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역시 소프트웨어 전공하신 분들밖에 아는 것 같고. 마이크 조금씩 끊어지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카라쿠베당토 뭐 이런 대형 인터넷 서비스 회사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뽑아야지 가지. 근데 그런 데들이 아니라면 좋은 개발자가 있는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사내 개발자가 그냥 대기업은 안 됩니다. 대기업 가서 개발자들의 실력을 막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들이 간혹가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잘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사실 개발 대행 회사 SI라고 해서 굉장히 좀 사회에서 뭐 SI는 개발자들이 무덤이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잘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이제 팁인데, 어떤 곳에 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취업을 할 때 돼서 막 채용 공고를 뒤져보고 그러지 말고 미리 보세요. 1년 전, 2년 전에 미리 보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토스에 가고 싶어. 내지는 뭐 스트라이트 뭐 이런 자율주행 어떤 스타트업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의 채용 공고 나온 거를 보고 여기에서 원하는 스킬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걸 미리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떤 분을 보니까 50군데 지원했는데 100군데 지원했는데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회사들이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접근성들을 높이 삽니다. 엊그저께 만난 네이버 출신의 굉장히 고수 개발자분이 하는 분인데, 자기는 네이버 그만두고 나서 어디 회사 들어가려고 50군데를 만났대요. 50군데를 만나려고 그러면 자기가 연락한 데도 있고 연락이 온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을 했다. 근데 그분이 네이버 출신의 뭐 연봉이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 분인데, 그런 개발자도 50군데 선택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500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티브 잡스도 맨 처음에 애플 컴퓨터를 창업할 때 100군데, 200군데 오퍼를 했다가 다 투자 거절 당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서류 내고 뭐 이메일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전화해서 간청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200군데에서 빠꾸 먹었다 그래요. 취업도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죠. 탈락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곤대지 마요. 근데 그 200군데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원하는 곳이 참석하고 싶은 회사가 200군데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말은 거부받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 세 번째 써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세요는 너무 꼭 채용 공고만 보고 거기 있는 대로만 하시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다니는 뭐 개발자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 회사에 뭐 조언을 바랄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어떤 용감한 청년은 뭐 대표이사 직접 연락해서 저 그 회사에서, 당신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물론 그게 삼성전자면 좀 어렵겠지만,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해서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빼고 해도 될까요?
네, 그 앞에 있는 마이크 쓰셔도 괜찮으세요. 그 여기 바로 불켜 있는. 네, 지금 그냥 사실 녹음만 아니면 제가 그냥 얘기해도 잘 들릴 것 같은데. 네,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 스킬은 하드 스킬만큼 중요하다 그러는데 소프트 스킬이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일단 하드 스킬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항공과 관련된 그 전공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술적인 실질적으로 내가 그 직무에서 어떤 직무를 맡아서 수행할 때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 뭐 개발 툴을 어떻게 쓰고, 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시스템 뭐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고 뭐 등등 이러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드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잖아요. 회사를 가든 뭐 창업을 하든 뭐 프리랜서로 어떤 뭘 하든 알바를 하든 굉장히 하드 스킬만큼 중요한 것은 또 소프트 스킬입니다.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그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때로는 누구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라든가 뭐 등등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내가 뭐 공부하는 자세 뭐 자세, 마인드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왼쪽에 있는 하드 스킬만큼 중요해요. 아니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식은 없으면서 이제 소프트 스킬이 너무 좋으면 그 때로는 쟤는 뭐 입으로 개발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앞으로 세상에서는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소프트 스킬은 하드 스킬보다 절대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략 제가 그 뭐 이력서 잘 쓰고 뭐 저기 뭐 면접하는 거 뭐 자소서 어떻게 쓰고 어떤 회사에 뭐 저기 특정 기업에 어떻게 그 하고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없는 얘기들만 간략하게 그 중요한 것들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에요. 공원에서 학점이 좋아하지 않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냐. 개발자는 뭘 잘해야 되죠? 개발을 잘해야죠. 그거는 학점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근데 축구 선수가 공부 잘한다고 그 축구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개발은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좋은 회사의 기준부터 알아야겠죠. 좋은 회사가 개발자한테 제가 아까 말한 그 좋은 회사가 학점을 그렇게 열심히 볼까? 제가 볼 때 안 그렇습니다. 고졸도 많이 뽑고요. 학점 근데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을 되게 싫어한 그 좀 안 뽑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하여간 학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지금 학교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자격증이 필요하냐, 하지 않냐, 뭐 정보 처리 기사, 뭐 등등 있죠. 자격증은 개발자에게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자가 자격증을 따서, 그러니까 오죽 개발에 자신이 없으면 자격증으로 나를 증명하려 될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자격증이 좀 필요한 어떤 그 포지션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개발 포지션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보안이라든가
뭐 QA라든가 그런 몇몇 ISQ 뭐좀 하여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좋지 않나요? 특정 영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머신러닝을 한다든가 데이터 통계를 뭐 심각하게 다루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석박사는 그렇게 꼭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굉장히 다양한 그 개발자 분류들이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아닌 데도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이력서 뭐 잘 쓰고 이런 것들은 그 저기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개발자 이력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 훌륭한 분들이 여러 얘기들을 해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아까 그 설문조사 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여쭤봤어요. 당신들이 신입 개발자들한테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뭘 했을 거 아니야?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건 없냐? 그리고 한 30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걸 조금 볼게요. 너무 좋은 회사 들어가려 하지 말고 작고 단단한 회사에 들어가는 영향키라고 말하고 싶다. 조금 안 좋은 회사라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서 경험이 쌓고 어디든지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죠. 첫 맨 상단에. 참고로 예를 들어서 나는 네카라프에 당초에 가야겠어 해갖고 막 고시공부하듯이 2년 동안 3년 동안 준비하는 것보다 그 무직으로 계속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까 방금 얘기하는 뭐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럼 참고하실 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코드를 짜는 일보다 AI가 생성한 코드에 대한 이거는 할 텐데 경험이 방향 좀 그거는 모색해야 할 수 있다고 어필해라.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작은 거라도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할 줄 안다와 만들어도 큰 차이가 있다. 저 매우 크게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좀 뭐랄까 좀 세게 해주시는데 외부에 이런 개발자의 좋은 점 얻으려면 피나는 노력과 고통이 수반돼야 합니다. 게임 대신 공부해야 되고 지하철을 쓴 개발부로 가야 됩니다. 여기 뭐 커뮤니케이션 소프트 스킬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신 분도 있고요. 제대로 된 경험을 따라오려고 노력해라. 여기도 또 눈을 낮추고 나를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신입이라는 태그를 떼고 경력 쌓는 과정 이유를 노리는 게 어떨까 한다.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좋다. 거의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 좀 더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그 자료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당장 보고 싶으신 분은 QR코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요. 카메라 안 드시는 아무도 안 드시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좀 조언들을 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하셨죠. 좀 뭐 얻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누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아니면 뭐 의사든 아니면 어떤 그 위대한 실적을 만든 어떤 운동선수들,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고통의 강을 모두 다 한 번씩 다 건너요. 아주 어려운 그 순간들. 그래서 뭐 노량진에서 고시, 요즘 노량진 고시원에 안 갔나? 뭐 몇 년 동안 틀어박혀가지고 뭐 공부를 해서 고시 패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대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통의 강을 한 번 건너야 어떤 조금 단 열매를 매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정말 공부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또 AI 가지고 난리가 났죠? 계속 뭔가 쏟아지고 있는데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고,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공부할 자신은 없는데, 그러면 다른 길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고 그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저는 저를 스스로 개발자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HR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테크니컬 라이터, 영어, 기술 영어죠, 기획,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드린 그 말씀이에요. 좀 너무 나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돼, 삼성전자 들어가야겠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돼요. 여러분 지금 예상 평균 수명이 한 100세 가까이 될 텐데 넘나요? 그 오랫동안 일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천천히 돌아가도 된다, 드린 말씀 있고, 그리고 개발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 얘기를 꼭 오늘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개발자를 하려고 그러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 나는 너무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다를 거야, 자세들이. 내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소프트 스킬에 관한 이야기죠. 그냥 개발한다고 해서 계속 모니터만 쳐다보고 나 혼자 계속 몰입해 있으면 힘들어요. 그 사람과도 좀 어울리고, 그 개인 브랜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블로그를 하는 것도 있고,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커톤에 참가해서 뭐 어떤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은 네트워크 유지하는 거고,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맨날 책만 보고 나 혼자 독고 다이도 사는 것보다 저는 그걸 해두면 나중에 그런 취업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본인이 많이 베풀고 하셔야 되죠. 좋은 동료를 만들고 그러려면 좋은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 내가 이 사람한테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근데 이 좋은 눈을 가지려면 많은 경험들을 가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쉽지 않죠. 좀 믿을 수 있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건 답 없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본인이 어떤 스스로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역량만큼 중요해요. 판단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저건 책에서 공부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그냥 도개청청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계속 그 신경을 바짝 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이 세상에서 현재 제가 맨 처음에 제목을 2023년에라는 걸 사실 강조했었었는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거 썼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지금 뭐 모두 다 AI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특히 저는 지금 이번에 챗GPT가 나오고 지금 AI 시장 좀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리고 하는데 사실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한 8년 전에 어디 다른 데에서 발표할 때 썼던 장표를 지금 다시 8년 만에 꺼내들었는데 인류의 발전은 사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생각해 보시면 인류는 뭐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게 한 이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몇백만 년 전에 사람이 나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2000년 전과 그러니까 한 서기 100년 하고 서기 1900년하고 뭐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때 어차피 전기가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자동차가 돌아다니지 않았고 근데 지난 100년 동안에 갑자기 자동차가 다니고 뭐 비행기가 다니고 지금은 달나라로 우주선도 쏘고 그게 다 모두 다 100년 안에 이루어진 거죠. 10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그렇게 13년 됐군요. 뭐 하여간 13년밖에 안 됐어요. 스마트폰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류 그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쭉 발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인류 발전 속도는 저렇게 제이커브를 좀 지나 그거보다 또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되었는데 저는 이게 저렇게 되는 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유명한 이것도 1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인간 지능 수준 기차역 플랫폼 기차역에서 누가 야 저기 AI가 오고 있다 하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이제 쭉 이게 지금 현재 이 인간이 이 AI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되죠?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몰라요가 저는 대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최근에 개발자분들, 어떤 뭐 미래학자 뭐 이런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앞으로.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것들은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 필요한 역량들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개발자들의 직구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은 꽤 있었어요.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표현을 정확하게 뭐라고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웹 개발을 하고 앱 개발하고 그런 것들은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그냥 조만간 말로 이런 작동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뭐 iOS에서 돌아가는 앱 만들어줘. 기능은 이거고 화면에는 뭐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뒷단에서 이런 것들이 입력되면 뒤에다가 어떤 내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싶어. 그런 것들은 여기다 저장해 놓고 어떻게 해줘 라고 하면
그 서비스는 만들어줄까요? 그거는 이미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역량은 뭘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변할 거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걸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발자는 좋은 직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취업 걱정이 다른 어떤 직종보다 별로 그렇게 취업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높이만 넘게 가지가 않으면, 저는 아까 앞으로 뭐 이게 한 2, 3년 갈 거다, 4, 5년 갈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한 2년 정도 갈 거라고 보고, 꼭 대단한 회사에 들어갈 필요 없이 좀 차분하게 노력을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좀 노력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어쨌든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1년 후 뭐 많이 풀리느냐, 2년 후 많이 풀리느냐의 문제인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개발자는 제가 지금 이 새를 그리는 거는, 개발자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그렇게 대단히 안정적인 회사를 가실 필요는 없어요. 꼭 안 가도 된다. 새들은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으니까, 이거 좀 나뭇가지가 좀 두꺼운데, 아무리 얇은 나뭇가지 안에 앉아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면 어때요? 날아가면 되지. 그래서 이 본인한테 어떤 튼튼한 날개, 그건 뭘까? 소프트웨어 역량이죠. 본인의 역량의 날개가 될 것이고, 그 역량은 지금까지는 뭐 코딩 실력 뭐 이랬는데, 앞으로는 프론트 엔지니어링이 될 수도 있고,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테니까 다른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전공은 굉장히 좋은 전공이에요. 재밌는 일이고, 사회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더더더욱 계속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날개를 모두 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튼튼한 날개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된 직장 이런 거 말고,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인데, 해적이 될 수 있다면 미쳤다고 내가 해군이 되겠냐. 저는 이 해커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다 해자군요. 해커. 해적의 길을 많은 분들께서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을 막 하세요. 아까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대학교 내에서 학점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취업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단 전공자와 비전공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공자의 입장에서
좀 입문 장벽이 좀 낮아진 지금 이 비전공자들과의 좀 차별성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차별점. 일단 이력서에 컴공과 소프트웨어 전공이라고 쓰는 게 사실 차별이긴 해요. 일단 그 소위 말하는 그 누구지? 채용 담당자들. 그 채용 담당자들이 이제 인사 쪽에서도 보기도 하고 인사 쪽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개발자 그 실무에 계신 분들 할 텐데 일단 컴공과들이 서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서류 통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실력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 전공을 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여기에 자격 이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하한선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지원할 만한 우리가 이거 시간을 들여서 인터뷰를 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만 그 최소한 레벨을 걸르기 위한 장치지 코딩 테스트 과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코딩 테스트 가지고 아까 말한 소프트 스킬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인문 그러니까 그 서류적으로는 맨 처음 통과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거고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다는 것이 전공자도 또 어떤 회사들은 뭐 전공자 우대합니다 내지는 뭐 전공자만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뭐 실력으로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현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지금 대학교 2학년 그 개발 그 컴공을 전공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건지 아니면 뭘 할 건지 계획을 세울 건지 제가 개발을 잘하는 학생이면은 그러니까 컴공과 너무너무 들어오고 싶었고 그 개발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면은 일단 공부를 대충 하면서 학점은 대충 하고 2.8에서 한 3.5 사이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개인 작품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뭐 한 1년에 3개씩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보는 걸 제일 많이 할 것 같고 근데 내가 개발에 홍보가 오긴 왔는데 역량이 없다 그러면은 그 우리 과에서 제일 개발 잘하는 애와 매우 친하게 지내요. 매일 술을 사주고 그러면 이게 10년 후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좀 강력하게 믿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지금 기업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있는데요.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없어질 거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수요가 많을지 그리고 웹이랑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없어질 거라고 하시는데 웹 개발자의 전형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좋을지. 어렵다. 근데 일단 그거부터 기업에서 오래 다니고 왜 오래 다니고 싶어요? 기술이 발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데 그때 자신만의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에 있으면 아마 그 회사에 그냥 묻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연애할 때도
누가 좀 야 너 나랑 사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부추려주면 기분 좋고 그 뭐가 이렇게 흥행이 잘 돼야 이 사람이 좀 행복해지잖아요. 저는 여러 곳에서 날 보고 같이 일합시다 라고 해야 좀 인생이 뭔가 행복해져. 근데 내가 대기업 구글을 다니고 있어. 구글은 너무 좋은 일인가? 아무튼 어떤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큰 회사를 다니면 그 넓은 일을 안 하고 한 가지 일을 깊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 특히 엔지니어들은 더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N모사에 20년 전부터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겨워. 근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큰 회사 다니니까 연봉은 많이 주죠. 자기는 20년 동안 이것만 했거든. 아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지 않는 얘기를 밖에서 하는 거예요. 안 잘린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굉장히 고생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다니는 거는 별로 그렇게 개발자한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한 3, 4년 정도 다니면 할 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계속 새로운 업무를 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러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게 기술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다른 데들을 하여간 기술은 너무 특히 이렇게 대기업 연봉 많이 주고 이러면 별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3, 4년? 좀 더 자주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래 다녀도 되는데 내가 계속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거를 늦추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일을 해야지 오래 할 거냐, 그러니까 계속 경쟁력이 있을 거냐, AI 시대에 왜 소프트웨어 전공이 더 저도 이거 사실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AI 지금 보면 예전에 그런 말 있어요. 아이폰 나왔을 때 There's an app for that. 모든 경우에 앱이 있다고. 이미 AI 서비스가 누가 그거 만들어놨던데 사이트가 있어요. There's an AI for that. 별의별 AI 서비스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디렉토리를 누가 만들었는데 AI 서비스는 지금 나온 게 예를 들어서 클로바, 노트 이런 거 AI 서비스죠. 스노우로 얼굴 어떻게 바꿔주고 AI 서비스죠.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피전이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문서 요약해주고 어쩌고 해서 지금 그런 서비스들이 나온 게 한 3,000개 정도라거든요. 지금 챗GPT 나온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한 3개월 됐구나.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무지무지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서비스들은 나오지만 그 서비스를 계속 변형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AI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딥러닝하고 이런 선수들이 모르겠다. 이건 제 영역이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여기 우선 슬리드에 올라오고 있는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저도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졸업하고 여기 소프트웨어 전공하고 부트캠프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트캠프는 웬만하면 찬성이긴 합니다. 네. 근데 좀 성향 따라 달라지겠는데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고? 네. 사실 저도 컴퓨터과를 다니지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사실 콩쿠르는 원래 소프트웨어 전공은 이론을 배워하는 곳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부트캠프에 가면은 물론 학교에서도 뭐 팀워크라든가 뭐 팀플이라고 하겠지만 이 아무래도 실제로 여기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실 백엔드보다는 대부분 뭐 웹 프론트엔드가 제일 많고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쪽 백엔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그러한 과정을 한 번 정도 가져보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나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뭐 알바생 뭐 알바로 뭐 서비스 좀 만들어보고 그 정도를 해봤다. 사실 그런 분들은 그거보다는 팀을 만들어서 계속 뭐 외주 일을 해보든가 그런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돈 받고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예. 돈을 내는 것보다는 돈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경력에도 쓸 수 있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예, 아까 질문.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개발자로 일을 하긴 할 건데 지금 매니저 쪽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개발자로 일하고 매니저 쪽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저 쪽으로 개발자가 전향하기에 괜찮은지, 쉬운지 그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매니저에도 여러 매니저도 있어요. 저는 사실 개발자 매니저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분류들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피플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또 뭐가 있더라? 뭐 매니저. 근데 IT 업계에서 일을 하는 모든 직종들은 소프트웨어 전공이 일단 유리하고 실제 나중에 개발자들하고 어떤 뭔가 하는 매니저를 하고 싶으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 제일 중요한 세 가지, PM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고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요. 다 P죠. 근데 프로그램 매니저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 상품을 잘 만드는 사람이고 프로젝트는 사실 SI에서 많이 써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그 스타트업이나 그러니까 서비스 회사에서 많이 쓰고 SI 이게 이 다 세 가지 다 소프트웨어 전공하면 일단 좋고 두 번째 개발자로서의 경력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발자로서 뭐 코딩하고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PM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회사들이 선호해요.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번 같이 그 경력을 거치는 것을 더 권유하는 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요? 예. 여기 있는 걸 하나 먼저 네. 하죠. 이적세 관한 질문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냥 다른 데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학사 수준에서 AI 직군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존재할까요? 그 AI 관련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맨 밑에 수준, 그러니까 제일 깊은 수준은 뭘까요? GPT를 만드는 거겠지. 오픈 AI 가든가, 구글 가든가, 네이버에서 하고. 그러면 맨 위에 상단에는 뭐가 있을까? AI 이런 엔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워크나 이런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 가지고 맨 끝에 하는 거는 쓰는 거. 이걸 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간단한 뭐 사용을 해서 뭐 또 다른 또 그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그 로우 레벨 깊은 수준의 이거는 학사로 안 된다. 거의 불가능하다.
서류에서 다 탈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네이버에도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로바 팀이라든가 뭐 AI 조직에 이쪽에는 학사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다 박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방에 다음 수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워낙 저쪽 윗방은 원래 방은 없었는데 점심시간에 그 진행자고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시면은 완전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강의 자료도 공개해드릴게요. 이해해 주시면 아마 제가 전화를 잘 못 써서 깜빡.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